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짚라인 등 체험 숙박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암산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만 말 그대로 있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짚라인이나 또 그 정글처럼 하여튼 그 군대에서 유격하는 것처럼 여러 네. 하늘에 시설들을 설치해놓고 이런 음, 체험시설인데, 이걸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한다네요. 네, 이런 것, 그리고 글램핑장 해서 주야간 체험시설이나 또 숙박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민간 투자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업체가 한 150억 원 이상 전액 출자를 하고 운영한 뒤에 경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이런 개발 방식을 제안했고, 네, 경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안한 민간 업체가 경주시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네요. 예, 제가 아까 경주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 사실의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네, 2일 날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그 경주시의 사업을 제안했던 민간 사업자가 시의원들에게 그 사업 계획을 설명하도록 경주시가 했습니다. 네, 회사 측이 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성 계획에 따르면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 599-1원 현재의 토암산 자연휴양림에 짚라인 코리아 주식회사가 153억 전액을 출자해서 짚라인과 또 야간 조명, 스카이 트레일 이런 체험시설 또 숙박시설로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이 투자가 성사된다면 운영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회사 측이 이 시설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경주시의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각종 체험 설치는 토암산 자연휴양림 부지 전체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유유부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있는 매표소와 사무실, 부대시설, 주차장 등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네. 경주시와 만약 협약이 성사가 되면 협약 시점으로부터 한 15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회사 측은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되면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서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경주 지역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지금 투자하는 시설이 20년이 되면 좀 너무 노후화되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의 그 수익을 경주시로 그 기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건 협약에 따라서 수익의 기부액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주시하고 협약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회사 측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만약 종식이 되면 자연자원 중심의 그 관광 활동이 증가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현재 토암산 자연휴양림에는 연간 한 2만 명이 채 찾지 않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설치가 된다면 연간 한 6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간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숙박까지도 유도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음, 그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시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회사 측이 이 153억을 투자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느냐, 이 부분을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용도 서민격으로 처음만 그 장악이 됐다가 자칫 회사가 이 운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또는 투자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자본력이나 운영 능력을 갖춘 것인가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 이게 문경 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짚라인을 설치했을 정도로 짚라인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돈도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공시 자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 경주시와 그 회사 측이 본 협약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는 음, 그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이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경주시에서 특수학교발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5일 날
이 특수학교 학부모 학생 확진자 2명 발생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7명은 학생과 학부모였고 어제는 학교 밖에서 접촉한 확진자도 발생을 해서 우려를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네. 오늘은 관련 확진자 나타나지 않고 해외 입국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오늘까지 경시 누적 확진자는 모두 41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죠. 이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감염됐습니까? 5일날 그 학부모 50대 여성 1명하고 그 20대 초반 학생 1명 이렇게 모자 사이에 그 확진 판정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이 그 50대 여성 어머니의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단체 회원으로서 이 특수학교에서 활동 보조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 특수학교 최초 발생자인 모자의 감염 경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도 네. 경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우려가 있고요. 6일날, 7일날 이렇게 받은 분들은 대개 학생들 그리고 또 학생들의 부모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생의 어머니 1명이 PC방 2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이 PC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PC방에 상당수의 그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제 그 경시에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사람들에게는 다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했고 또 한 PC방에서는 CCTV도 없고 또 그 신원 그 출입자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경시에서는 어쨌든 출입자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학교 측은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죠? 그 접촉한 밀접 접촉자로 볼 수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22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선생님, 또 학교 관계자, 학생 39명에 대해서는 7일부터 그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일단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3일 자정 마감한 경주 지역 60세 이상 74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이 전체 도평균보다 높았네요. 그렇습니다. 경주시 이 연령대 어르신들 예약률이 81.1%인데요. 54,773명 가운데 44,423명이 예약을 해서 이래서 81.1%인데 이건 이 연령대 전국 예약률 80.6%, 경상북도 예약률 80.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네. 이 연령층별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70살에서 74살까지 연령층은 83.6%, 또 65살에서 69까지 연령층은 82.3%, 60살에서 64살까지 연령은 78.4%, 연령대 구간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예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시 문무대왕면이 대상자 1,120명 가운데 974명이 예약을 해서 86.9%로 가장 높았고 경시 23개 읍면동 가운데 예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석건동이었는데요. 대상자 3,730명 가운데 2,923명이 예약을 해서 78.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상북도 내에서는 시군 가운데 성주군이 84.8%로 가장 높았고 칠곡군이 75.8%로 가장 낮았는데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60살에서 64살까지 연령층 7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 이상의 연령층은 지난달 27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 이 60살에서 74살까지 연령층 접종 마감일은 6월 19일인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73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백신 접종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짚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